예, 안녕하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참 학부모님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학부모님께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뭐 어떤 공식에서 답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마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학부모님과 성장 과정이 서로 틀리고 또 가정 환경이나 처지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부분이나 또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런 자리에 흔쾌히 응해주신 우리 노소영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네.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몇 남매를 두셨고 또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몇 남매나 두셨는지 간단히 가족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대가족이었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6남매 중에 장남이셔가지고 증조 할머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습니다. 증조 할머니까지 계셨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예의적인 면에서는 많이 그 조부모님들한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은 주로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했을까요? 글쎄요, 그 시절에 부모님들은 좀 서툴렀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가 항상 그 우선이었고,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시대였고, 저도 어머니께서 장녀이고, 제가 지금 남동생하고 저하고 딱 그 두 남매인데, 남동생하고 저하고 교육시키시면서 그래도 좀 잘 따라줬던 저한테 많이 좀 교육을 쏟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한참 저희 나이 또래 다 아시겠지만 피아노 학원 다니고 미술학원 다니고 서예학원, 주산학원 진짜 온갖 학원을 다 다녀본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 대학생 언니 오빠들 다니는 외국어 학원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께서도 되게 좀 교육에 열의가 있으셨고 그때 한창 학교에도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희 시대 때 이제 어머님들이 좀 그렇게 많이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 당시에 어머님들이 학교에 활동하는 것을 치맛바람이라고 네네, 그렇습니다. 치맛바람으로 느끼셨습니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엄마들께서 많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셨고 좀 많이 친목적인 면도 있었고 항상 그런데 그렇게 지금은 솔직히 참여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치맛바람일지언정 학부모들이 되게 학교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운동회도 그랬고, 뭐, 그때는 육성회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무슨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되게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예. 부모님께서는 우리 학부모님께 특별히 어떠한 것을 뭐 강요하거나 요구한 그런 측면이 있었을까요? 뭐 공부만 열심히 하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엄마 말씀 잘 듣고, 이제 그 항상 그 모든 패턴이 공부로 맞춰지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피아노도 좀 배웠고 그랬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되게 공부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출세 수단이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게 공부가 수단이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 또래들이 많이 이제 느꼈던 거지만,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저 그때 생각이 났던 게,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막 이런 영화 같은 것처럼,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상당히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많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시기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공부를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항이나 반항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되게 좀 수능적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을 하셨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좀 약간 상처를 받았던 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과학고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엄마가 한 달 동안 저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과학고 떨어졌다고? 네네. 형편없는 딸이라고 그러셨구만. 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되게 상당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나름 반항 아닌 반항도 한다고 하면서 기껏 해봐야 뭐 학원 빠지고 그런 거였는데 좀 반항 아닌 반항하고 한다시고 학원도 빠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몇 남매나 두셨습니까? 저는
삼남매 뒀습니다. 삼남매? 예. 예. 그 딸, 흔히 말하는 딸 아들인데요. 예. 삼남매 두고 이제 이 아이도 많이 크고 저희 막내가 이제 고등학생이고요. 아, 막내가 대학생. 네, 그러면 위에 딸은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째 자녀들은 뭐라 그럴까? 공부를 잘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셋을 낳았지만 큰애나 작은애나 막내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처음에 키울 때 이제 우리 큰애가 되게 좀 빨랐어요, 성장이. 이제 말도 많이 빨리 하고 걷기도 빨리 걷고 이제 좀 이제 발육이 좀 남달라서 좀 이렇게 올반을 시켜서 이제 학교를 좀 보냈는데 되게 좀 성장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둘째는 그냥 보통의 아이, 그냥 그 나이 맞게 크고, 그 나이 맞게 자라고, 그 나이 맞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아이들이 이 한 살 터울다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좀 근데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애들을 키울 때 가베라는 그 가정교육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블럭 가지고 모양을 맞추는 건데, 근데 우리 큰애는 말을 잘 들어요. 선생님이 만들고 모양을 다 만드는데 우리 둘째는 떼를 쓰는 거예요. 나는 해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해를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냐고 이제 대드는 거죠. 네. 그래서 가베 선생님께서 수업하기 어렵겠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흔쾌히 알겠다 그러고 선생님을 부르지 않고 우리 둘째한테 그냥 가베를 줘봤어요. 그랬더니 방안 가득하게 정말 그 모양이 너무너무 창의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 첫째랑 둘째는 좀 다르구나라고 좀 생각을 좀 느꼈었어요. 셋째는 어쩝니까? 우리 셋째는 이제 막내라서 너무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한테 이제 강요하는 건 없고, 우리 셋째는 조금 그 누나들의 좀 그런 점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큰 누나의 어떤 점, 작은 누나의 어떤 점, 이런 점 보면서 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와 둘째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네네. 우리 셋째는 조금 첫째의 좋은 점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둘째 좋은 점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부모로서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둘을 좀 다르게 키웠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큰애랑 둘째를 이제 연년생이다 보니까 막내 좀 터울이 있고요. 같이 학원을 보내면 이제 학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뭐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보내면은 우리 큰애는 잘해요. 정말 그 초등학교 때도 한 저녁 10시까지 계속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둘째는 이제 싫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그래 하지 마. 저는 항상 그렇게 놔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우리 애들 키워주셨는데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랑 좀 약간 갈등이 좀 있었어요. 얘를 억지로라도 보내야지. 이제 제가 어릴 때 했던 것처럼 보내야지. 얘가 싫어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지만 저는 굳이 이 아이가 여기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시켜보지 굳이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만약에 우리 큰애도 그랬어요. 학원 가기 싫다 그러면은 바로 오케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들어줍니다. 근데 왜 가기 싫은 거지? 물어보면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들어주고 이제 수긍을 해줬죠. 항상 그의 입장에서. 근데 물론 이제 아프다고 그랬을 때도 이제 아프다 그러면은 일단 믿어는 줘요. 근데 이제 물론 꾀병일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일단은 믿어줬어요. 그래갖고 막 오버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아프니 어땠어? 그리고 막 약도 사가지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건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걸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믿는구나. 내가 파투로 뭐 매질을 쓴다 해도 우리 엄마를 믿는구나. 근데 좀 그런 걸 느끼고 싶게 해줘서 애들 말 다 믿어줬거든요. 근데 물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가니까 처음에는 저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가도 제가 지금 우리 애들 이제 다 컸는데 그 신뢰감이 지금까지 좀 끈끈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들하고도 이제 사춘기도 막 겪고 그랬지만 이제 커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친구 같은 딸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 대한 그 어떤 믿음? 우리 엄마는 항상 나의 편이고 내 뒤에 항상 서 있다는 좀 그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금방 사춘기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네. 어떻게 사춘기를 보냈을까요? 사춘기 우리 애도 있었죠. 진짜 정말. 진짜 그때는 모든 어머님들이 다 느끼시는 것처럼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던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반항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인간이니까 마음도 다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공부가 늦춰질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일단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무조건 기다려주고 대신에 너희들의 사춘기 끝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뒤에는 엄마가 있다.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너희들 항상 믿고 있어. 항상 저는 그걸 정말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저희 이제 부부는 많이 답답했죠. 이제 공부를 하려다 해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학원도 빠진다 그랬는데 그냥 통쾌하게 그래? 오늘 뭐 기분이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기다려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원칙 2개는 지켰어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기. 아, 거짓말. 네. 제가 성적이 떨어졌다 해서 매를 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저한테 이제 거짓말을 했을 때 들켰을 경우에는 제가 유일하게 매를 드는 경우가 그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말 이쁘게 하기. 누가 제일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둘째요. 둘째. 그리고 이제 말 이쁘게 하는 거. 예. 예, 그 사춘기 때 애들 정말 아시죠? 말 안 이쁘게 하고 어른들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말 이쁘게 하기. 그래서 말 이쁘게 안 했을 때랑 예의를 안 지키는 거죠. 예, 그때는 제가 가차없이 애들을 혼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주위 어머님들도 저를 보셨을 때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렇게 애들을 왜 안 잡냐고. 이렇게. 저는 항상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대신 항상 뒤에서는 믿음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제 교육에 어떤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양치기형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양치기가 양을 칠 때 이렇게 풀밭에 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이렇게 간섭하진 않아요. 하지만 위험한데 안 가도록 좀 보호를 해주고 걸러주고 이렇게 보호하는 게 있고 적당한 틀 안에서 나의 이 아이들이 밖으로는 그 나쁜 짓을 안 하게 하는 그런 어긋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요하지 않고 항상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것을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우리 엄마를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시대에 했던 모든 부모님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에 대해서 계속 억압적으로 공부해야 돼. 공부만이 너가 살 길이야.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저는 좀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은 좀 자기네들의 어떤 특성도 발견하고 싶었고 특징도 발견하고 싶었고 그 개개인에 맞춰진 어떤 개성적인 교육을 좀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부모님한테 뭐라 그럴까 너무 공부로 억압당했던 부분을 자식한테는 억압을 안 했고 네네.